수학 한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제 연마한, 염력을 좀 보여드리고,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좀 모으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종이를 제가 손의 힘으로 이 종이를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도록 할게요. 다시. 조금 움직여줘, 조금 다시. 꼼짝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염력을 또 할 수도 있고, 네, 좀 창피합니다. 수업하도록 할게요. 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또 항상 어떠한 여건이 있더라도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 무리수와 실수 3학년 1학기 내용이죠. 3학년 1학기에 가장 첫 단원에 등장하고 있는 무리수와 실수, 새로운 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문제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무리수의 그 탄생은 이제 무리수가 발견된 건 그닥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수의 무한에 대한 세계 그리고 이런 질서 정연한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 고대 때부터 수학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피타고라스 수학자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자이지 않습니까? 이미 기원전 2500년 전 이 그리스 수학자는 모든 자연현상에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떤 정사각형 전체 넓이가 4인데 그 넓이의 반이 바로 2가 되지 않습니까? 넓이가 2가 되게 하는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지만 그의 제자인 히파수스라는 그 제자는 이제 분명 존재한다. 넓이가 2가 되게 하는 길이는 존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밖에 나와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울가에 이렇게 시체가 둥둥 떠다녔는데 그 시체가 바로 그 제자인 히파수스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넓이가 2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어떤 수 요 x와 x를 곱해서 2가 되게 하는 x의 제곱이 2가 되게 하는 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로 재면 이 길이를 자로 재면 되지 않습니까? 이 길이를 자로 이렇게 재면 이거 넓이가 바로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게 하는 길이에요. 컴퍼스로 이렇게 내리면 수직선 위에 표시가 가능하고요. 요거의 길이가 바로 넓이가 2가 되게 하는 수인데 오늘 배울 숫자입니다. x는 바로 루트 2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유리수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유리수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9이고요. 9이고 자, 요 안에 있는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바로 5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가 1이니까요. 요거 넓이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가 1입니다. 전체 넓이 9에서 하나 둘 셋 넷 4를 빼면 요 넓이가 5가 되고요. 요 한 변 곱해서 두 개의 x의 제곱이 뭐가 되게 하느냐 5가 되게 하는 x가 분명 이 길이로 존재합니다. 컴파스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요 좌표 수직선 위에 요 좌표가 바로 2에서부터 루트 5까지 이 길이가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루트 5라는 좌표를 갖게 되고 이걸 만족하는 x는 무엇이 된다? 루트 5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처럼 수직선 위에는 수많은 유리수들도 있지만 유리수가 아닌 새로운 숫자, 무리수, 루트 2, 루트 5 이러한 새로운 숫자도 수직선 위에 존재하더라라는 걸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 루트의 개념을 그대로 연구하고 지금도 이제 그가 발견했던 이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있는 발견한 수학자가 바로 데데킨트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3,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데데킨트라는 이 수학자, 독일의 수학자는 바로 유리수와 무리수, 유리수 사이에 바로 무리수, 새로운 숫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실수, 요 모든 수직선 위에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1대1 대응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크기가 존재하며, 그래서 대소관계, 그리고 사칙연산, 무한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던 수학자가 바로 데데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중상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 데데킨트가 다시금 다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집수의, 그래서 새로운 숫자의 탄생으로 인해서 수의 체계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유리수만 존재하지 않았죠. 유리수에는 정수가 있었고요.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고요. 정수에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정수는 잘 알고 있다시피 1, 2, 3, 4 이런 것들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에는 분수 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소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했었고요. 유리수가 아닌 수. 이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바로 무리수라고 합니다. 자,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직선 위에 있는 존재하는 수는 바로 이처럼 실수로 표현이 되고, 지금부터 이 실수, 특히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무리수, 루트 2, 루트 3, 제곱근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입니다. 제곱근의 정의인데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수예요. 우리가 A는 당연히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양수여야만 하고요. 우리가 지금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2차식인데요. 두 수의 똑같은 수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정사각형의 넓이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어떠한 길이의 개념에서 이제 넓이의 개념으로 더 확장을 시키고 1차식에서 2차식으로 우리가 확장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이 a가 되게 하는 이런 수들을 앞으로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풀마 루트 a라고 하고요. 이때 이 x를, 풀마 루트 a를, x를 a의 제곱근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이 제곱근의 정의이며 요 식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식이 그대로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식 자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그대로 좀 정의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외워둘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곱이 제곱을 했는데 4가 됐다고 합시다. 이런 수가 있겠죠. x는 뭐가 있을까요? x는 풀마 2가 있죠. 이 풀마 2를 4에 뭐라고 한다고요? 제곱근. x의 제곱이 121이 되었다고 합시다. 자주 등장하는 숫자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x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풀마 11. 풀마 11은 121에 뭐라고 한다고요?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x의 제곱이 5가 되게 하는 수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리수상에 이렇게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상의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x를 뭘 붙여서 루트라는 숫자를, 기호를 붙여서 나타내고요. 이 루트 5는 특이하죠. 이 루트라는 놈은 여기에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가 떨어져 나가고 5라는 수가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제곱근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 하나만 정리를 하면 어떤 수의 제곱이 루트에 a의 제곱이 있을 때요. 자, 이거는 요것도 똑같아요. 절대값 a도 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 이게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얘와 얘가 없어지는데 이 a가 양수면 a로 그냥 나오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루트 3의 제곱이 있다고 하고요. 루트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면서 3으로 나오게 돼요. 루트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으면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여기에 뭘 붙여서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뭐가 됩니까? 플러스 3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얘는 루트 9지 않습니까?
얘도 루트 9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음수라고 해서 음수 그대로 나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얘의 제곱근과 루트는 사라지면서 루트와 제곱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있는 이 수가 그대로 나오긴 나오되 얘가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가 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제곱근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모든 문제는 제곱근의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제곱근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루트는 제곱과 만나면 사라진다는 이 개념을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이 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잘 또 다뤄봐야 되는데요.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3까지이고요. 여기에 2배의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에 4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곱과 루트는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면서 얘는 2배는 그냥 그대로 올 것이고요. 루트랑 상관이 없죠. 밖에 곱해진 거니까 x 빼기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x 빼기 3이 뭐인지를 꼭 파악을 해 두셔야 되냐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왜? 제곱근의 가장 큰 성질이에요. 루트와 제곱근이 사라지고 나오되 여기에 있는 a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3은 바로 뭐가 돼요? 음수입니다. 음수. 그렇기 때문에 뭘 붙이게 됩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얘가 루트랑 없어지고 나오는데 얘를 4의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순간 틀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요. 학생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예, 이게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 루트는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얘는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제곱과 루트 따로 없어지고 여기 있는 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 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요. x 더하기 3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 범위에서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더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플러스 6 마이너스 6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라는 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제곱근과 루트가 사라진다는 이 개념의 문제가 또 시험 유형에 가장 많이 또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유형 또 해보도록. 자, 무리수와 실수에 따른 두 번째 내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등장하는 문제는 아까 루트 a의 제곱이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A가 양수면 그대로 A로 나오고요. A가 음수면 뭘 붙여 나옵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이 제곱을 만들게 되면 루트를 벗기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문제, 항상 제곱을 찾아내야 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수 곱하기 x가 있는데 또 x분의 어떤 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때 얘네들이 다 무엇이 되냐면 자연수가 될 때, 이거의 값들이 자연수나 또는 정수가 될 때, 자연수나 또는 정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x는 요 수를 가지면 돼요. a를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a 말고 또 어떤 수가 등장하게 되냐면 뒤에 k의 제곱을 붙여서 어떤 수 그 수에다가 k 제곱을 붙여주면 당연히 얘네들은 여기다 집어넣을 때 제곱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루트를 벗기고 자연수나 정수가 되는 형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분수 형태도 마찬가지. 그 다음 루트에 a 플러스 x인데요. 어떤 수가 더해져 있는 얘는 한 덩어리예요. 얘가 제곱수라서 따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전체, 더해진 전체가 제곱수가 되면 얘네들은 루트를 벗겨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는 이제 어떤 수가 되는지 좀 찾아야 되는 형태의 문제죠. 예를 들어가서 이런 형태입니다. 루트에 12x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합시다. 12x가 자연수가 된다면 당연히 x는 얼마 하면 되냐면 12가 되면 돼요.
그러면 12 곱하기 12제곱이죠. 루트를 벗겨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수도 또 찾고 싶고 다음 수도 또 찾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K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여기다 이렇게 K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자연수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12가 아니더라도 여기 12가 아니더라도 곱했을 때 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A를 쪼개봐야 됩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제곱이 아닌 것만 곱해주면 훨씬 더 작은 수를 곱하고도 제곱수가 돼서 루트를 벗기고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루트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가 뭐가 되게 하느냐? 자연수가 되게 하는 x는 3만 있으면 돼요. 10이 다 아니어도 x는 3만 있어도 충분히 뭐합니까? 자연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k는 당연히 1도 가능하죠. 1일 때 제일 작은 수가 될 거고요. 2도 가능합니다. 2를 집어넣어도 자연수가 됩니다. k제곱이기 때문에 3을 집어넣어도 루트를 벗기고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수들을 이렇게 찾아야 되고 지금 이 식의 형태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3만 구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뭐 5번째 수나 6번째 수를 구하라 그런 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번째 수를 구하라 그러면 K에다 5만 넣으면 되고요. 6번째 수를 구하라 그러면 K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나오면 이렇게 소인수분을 먼저 하시고 제곱이 아닌 수만 곱해서 3K제곱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꼭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더하기 X가 있는데 얘가 또 자연수가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소인수분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덧셈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전체가 12 더하기 x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아니라 제곱수가 돼야죠. 제곱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제곱수가 되려면 x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1, 2, 3 더해서 첫 번째 제곱수가 나올 수 있는 k는 4가 되죠. 그래서 16일 때 얘가 뭐가 돼요? 자연수가 됩니다. 이것처럼 4, 5, 6 다 됩니다. 여기 4가 오고 5가 되고 계속 더해지니까 4제곱, 5제곱, 6제곱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K의 값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사위의 눈의 수를 A, B라고 했는데 A, B가 곱해져 있네요. 이랬을 때 얘가 전체가 뭐가 되게 하느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제곱이 되면 되겠죠, 제곱이. 그래서 72를 루트의 72AB가 자연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A, B에 얼마를 곱하면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72를 소인수분해 할 겁니다. 쪼개볼 거예요. 소인수분해 해서 제곱이 아닌 수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72를 소인수분해 하면 얘가 36 곱하기 2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얘가 자연수가 된대요. 여기에다가 A, B를 이렇게 곱했네요.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된대요. 그러면 A, B는 얼마면 됩니까? A, B는 2K 제곱이면 됩니다. 당연히 K는 1부터 가능하겠고요. 2도 가능하고요. 쭉 가능하겠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 A, B를 찾아라. 그런 얘기인데 A, B는 주사위의 눈이에요. 주사위의 눈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 있죠? 6까지의 눈의 수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A, B가 K가 1인 경우 2가 되면 돼요. 그럼 곱해서 2가 되는 수 찾아봅시다. 1, 2, 2, 1. 그죠? 이렇게 두 쌍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A, B가 이번엔 뭐가 되면 될까요? 얘가 2인 경우니까 4, 2, 8. 8이 되면 돼요. 8. 그럼 곱해서 8 되는 수 찾아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2, 4, 4, 2. 그죠? 그 다음 세 번째요. 곱해서 뭐가 되는? 얘가 3이면 9, 2, 18이 되네요. 그래서 곱해서 18이 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3, 6, 6, 3. 뭐 2, 9 찾으시면 안 돼요. 왜요? 6까지니까. 자, 다시. 네 번째는요. A, B가 그 다음 수는 4일 때니까 32가 되겠네요. 32. 4를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2니까 32죠. 자, 32가 되는 수 찾아봅시다. 곱해서 32 되는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주사위의 눈은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큰 수가 36인데 그 다음 수는 50이에요. 36을 넘어가니까 그 뒤로는 주사위의 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률은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6, 6에 36, 36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된
뭐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확률과 연결시켜서 묻는 문제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죠. 식을 요렇게 쓸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찾아내고 또 계산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요. 자, 1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이하의 자연수 n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이때요, 루트 n, 루트 3n, 루트 5n 모두 무리수가 되도록 n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그랬네요. 자, 우선 숫자가 그렇게 작진 않네요. 5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가 된다고요? 무리수가 된대요. 루트가 있으니까 다 무리수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제곱이면,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제곱이 되면 루트를 다 벗겨내고 나오니까 다 뭐가 됩니까? 유리수가 되죠.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곱수,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이런 형태 있죠? 곱해져 있는데 제곱수가 되는 걸 찾아가지고 500개에서 빼세요. 그러면 무리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리수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요. 유리수의 개수보다. 그래서 유리수의 개수가 되는, 얘네들이 루트를 벗기고 나오는 유리수가 되는 것들을 찾아서 빼버리고 500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은요, 제곱수가 되면 돼요. 그럼 그런 제곱수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넣으면 되죠. 1일 때 됩니다. 자, 또 2일 때 되죠. 500까지니까 요게 22의 제곱이 484거든요. 23은 50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22까지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될 수 있는 수는, 얘가 루트를 벗기고 나올 수 있는 수들은 22개가 존재합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의 3n. 루트의 3n이 또 무엇이 됩니까? 자연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n은 어떤 수가 되면 될까요? 그렇죠. n은 3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3l 제곱. 그러면 l은 1부터 1 넣으면 3이 될 거니까 1 넣으면 3이 되니까 여기 n이 3이 되면 루트를 벗기고 나오겠죠. 그런 수들을 또 찾아낼 겁니다. 3l 제곱이 500 이하가 되게 하는 l의 개수를 찾으면 그게 n의 개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12를 한번 넣어봤더니 1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12의 제곱이 되면서 3 곱하기 144니까 432가 되나요? 432가 되겠네요. 그러면 3 곱하기 13의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169니까 169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507이 되겠네요. 아, 이거 넘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1, 2, 땡땡땡 어디까지? 12까지 가능하겠죠.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수의 개수는 12개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의 5n이 이번에는 또 자연수가 된대요. 그럼 n은 뭐가 되면 돼요? 5m 제곱이 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m은 가능한 수가 뭐가 있어요? 1 가능하죠. 여기 가능한 수는 2도 가능할 거고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0을 넣으면 100 곱하기 5니까 500이 돼요. 500 이하니까 10까지는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전체 500개에서 요놈들 22개, 12개, 10개 요것들을 빼면 이 44를 빼야 되니까 456이 되나요? 예, 456개가 바로 무리수가 되게 하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이 중에는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n이 막 나올 건데 그 n들 중에 이 같은 건 없나요?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것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건 없을까요? 자, 3l 제곱과 만약에 5m 제곱이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루트를 씌워도 같은 놈이 존재해야 되는데 루트 3l과 루트 5m은 얘네들은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루트 3과 루트 5를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같게 만들 수 있는 수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리수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리수라면 물론 얘가 루트 3, 루트 5가 된다면 루트 3이나 해서 자연수를 만들 수 있지만 자연수를 곱해서 여기에는 루트 3과 루트 5를 같게 만들 수 있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중복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맞겠네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인데요.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또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접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이 제곱근에서 이제 가장 계산 부분에서 좀 가장 기본적인 거, 유리화하는 문제 좀 하나 해보고, 유형 세 번째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좀 다 지울게요. 세 번째 유형인데요. 유리화 문제입니다. 유리화. 첫 번째로 기본적인 루트 A에 루트 B가 있다고 합시다. 루트 A분의 루트 B. 이런 형태는 그냥 루트 A만 양쪽에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분의 루트가 사라집니다. 루트 AB. 이렇게 되죠. 왜 자꾸 유리화를 하냐면 앞으로 이제 사칙경산을 해가는데 분모의 루트가 있으면 통분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시킨 후에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답들이 이제 이 제곱근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수학에서의 제곱근 문제는 분모의 루트가 있는 건 다 유리화 하셔야 됩니다. 유리화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답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항상 유리화를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런 형태도 나오지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분의 루트 C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만 곱해주면 되는데 이 덧셈뺄셈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는 뭘 곱해줘야 되냐면 이런 켤레를 곱하셔야 돼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하게 됩니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되죠. 따라서 얘는 곱하면 A가 되고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A 마이너스 B분의 분배하셔도 되고 루트 AC 플러스 루트 BC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유리화를 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리화하는 문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에 2 루트 2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에 2 루트 2분의 K배의 1 마이너스 루트 2가 얘가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얘가 유리수가 되도록 K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은 얼마냐? 얘가 유리수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얘가 유리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루트 2 때문에 그래요. 루트 2 때문에. 그래서 루트 2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정리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 여기 유리수 부분 플러스 그 다음 루트 2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얘는 상관없어요. 유리수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내시면 바로 요 전체의 값은 유리수가 되겠죠. 루트 2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계산 정리하는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배하셔야 되죠. 분배하게 되면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면 2가 되니까 4네요. 마이너스 곱하면 6 루트 2가 될 거고요. 여기에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 루트 2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얘는 4분의 여기 곱하고 K랑 다 곱해야 되죠. 그래서 루트 2K 그 다음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K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유리화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 분모 통분할까요? 그러면 는 4분의 16 마이너스 24 루트 2에 마이너스 루트 2K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2K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루트 2가 여기 있네요. 루트 2 묶어줍시다. 그러면 얘는 4분의 좀 따로따로 쓸까요? 4분의 16 플러스 2K 얘네들은 다 유리수예요. 그 다음 플러스에 4분의 요걸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4 그 다음 마이너스 24에 요 루트 2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K에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요 부분이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0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이게 4가 되고요.
마이너스 6 루트 2가 되고요. 그럼 4분의 루트 2 곱했으니까 루트 2k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k. 잘했네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k가 0이 되면 되니까 k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4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구한다. 이렇게처럼 유리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형태의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네 번째 형태인데요. 루트 a가 n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있을 때에 루트 a의 정수 부분과 두 번째 루트 a의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루트 a가 n보다 크고 n 플러스 1까지라고 돼 있다면 얘는 대략 n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될 거예요. 루트 a가 당연히 n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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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겠죠. 얘가 정수죠. 정수 부분 얼마? n이 될 거고요. 소수 부분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0.xxx 이렇게 풀면 얘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루트 a의 정수 부분을 구해라 그러면 전체에서 n을 뺀 형태로 계산합니다. 전체가 뭐죠? 루트 a죠. 전체 루트 a에서 n을 뺀 형태로 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나누는 방법인데요. 루트 5가 있다고 합시다. 루트 5는 당연히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2점 얼마 얼마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정수 부분은 얼마겠어요? 정수 부분은 2겠죠. 2가 되고요. 소수는요. 0.xx 하면 안 되죠. 전체에서 2를 빼라고요. 전체에서 2를 빼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루트 nx가 있는데 이거의 값이 2에서부터 3까지에 있는 수라고 합시다. 이때요, nx는 자연수이고요. x의 합이, 여기는 이 x의 합이 15일 때 n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의 범위를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루트 nx가 2부터 3까지인 자연수, 여기는 루트가 있는데 얘네들은 없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양쪽에 루트를 씌우든지 루트를 벗기든지 양쪽 제곱합시다. 그러면 4에서부터 nx가 9까지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nx는 자연수니까 nx가 될 수 있는 수는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됩니다. 그죠? 이때 x는 어떻게 될까요? x는 n분의 4, n분의 5, n분의 6, n분의 7, n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얼마라고요? 15입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을 때에 한쪽은 루트가 있고 없으면 뭐합니까? 똑같이 양쪽에 루트를 씌우든지 루트를 벗겨내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더하니까 얼마라고요? 15래요. 다 더하면 n분의 다 더해봅시다. 9, 15, 22, 30이네요. 얘가 얼마가 됐다고요? 15가 됐대요. 따라서 n은 얼마?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리수와 실수의 단원에 대해서 이처럼 좀 4가지 형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형태로 요약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또 내용을 또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첫 단원이기도 하고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문제집이나 또 학습지를 통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하셔서 제곱근이 좀 잘 되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해가는 중3의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의 내용까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잘 익숙해지게 연습을 꼭 하시는 우리 중3 학생들이 다 되고 또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